자, 오늘 71페이지에 있는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 일단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일단 삼각형의 외접원과 외심이라는 내용인데, 자, 어떤 삼각형이 여러분들한테 있어.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은, 자, 이 세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 하나가 있거든? 걔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꼭지점, 이 꼭지점 세 개를 포함하는 원이 무조건 하나는 존재를 해. 무조건 하나는 존재를 해. 그래서 얘를 지나는 원을 우리가 그려보면은 대충 이런 식의 원이 그려질 거야. 그럼 이 원이 그려졌을 때 이 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원의 정의는 뭐야?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그 한 점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중심이라고 그러고, 같은 거리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반지름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한 점,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이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이 중심에서 거리가 같은 녀석들이라는 거야. 전부 다 거리가 같은 녀석들. 자, 이런 점이 무조건, 삼각형에는 무조건 존재하는, 사각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 근데 삼각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존재를 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외접원이라고 그러고, 이 외접원의 중심, 얘를 우리는 외심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요거는 잘 기억을 하고 있고,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이 외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외심, 내심 무조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외심의 작도법이야. 작도라는 건 뭐야? 이 점을 찾겠다라는 거야. 이 점을 찾는 방법. 이 점을 찾는 방법, 이거 무조건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작도법은 뭐냐면은, 자, 세 변에, 삼각형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자, 지금 선생님이 써준 이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외심이라는 게 나왔을 때 이렇게 작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작도법 다시 한번.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 상황에서 세 변은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이겠지. 자, 이 녀석의 수직 이등분선은 뭐야? 얘의 중점을 잡고 이 중점의 직각,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우리는 이것을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그래.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중점을 잡고 수선을 그리면은 얘를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의 중점을 잡고 수선을 그리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요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 한 점은 뭐가 되는 거다? 요 한 점은 뭐가 되냐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고, 얘가 뭐가 되냐면 외심이 되는 거야. 외심. 자, 그러면은 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이게 그려질까요? 지금부터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외심이기 때문에 원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원의 특징.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 돼. 얘는 원이잖아. 그러니까 원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원의 특징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해서 거리가 같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원 위에 있는 아주 특정한 점 3개가 있는데 거기가 뭐야? 이렇게 세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세 점도 결국에는 원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원 위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겠어? 당연히 같겠죠.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다 같다. 다 같다. 자, 삼각형에서, 자, 맞아요. 외접원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 외접원의 위에 있는 특정한 요 점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인, 지금 봐봐.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근데 이 세 개는 전부 다 어떤 삼각형이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원 둘레에 있는 점 2개를 찍고 중심을 찍으면 이 삼각형은 어떤 녀석이 되냐면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 녀석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 녀석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 녀석도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 얘기야.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야.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게 돼 있어? 이게 꼭지각이 되는 거잖아. 꼭지각의 수직 이등분선은, 각의 이등분선은 밑에 있는 녀석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작도할 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작도를 하게끔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기억해. 일단 작도법 이거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딱 주어지는 녀석은 뭐냐면은, 자, 중심에서, 외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길이가 같다.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야. 뭐냐, 이거 봐봐. 이 외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 이 꼭지점들이잖아. 삼각형의 꼭지점들까지의 거리가 완전히 같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저 길이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뒤쪽에 좀 다시 나오나? 각도? 각도는 뒤쪽에 나오니까 다 좀 이따가 각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갈게. 각도 얘기를 하기 전에. 얘가 뭐야? 얘 지금 요 녀석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요 밑 각이 같겠지?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밑에 두 개의 각이 같을 것이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개의 각이 같을 거예요. 요 녀석 정도까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한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외접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원을 먼저 그려보고 나서, 자, 이 원에 있잖아.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몇 개가 있을까?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몇 개가 있을까? 한 개? 몇 개가 있을까? 무수히 많겠죠. 여기 안에다가 점 3개만 찍으면 삼각형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않냐? 자, 점을 여기 찍어도 삼각형이 나올 것이고, 여기 찍어도 삼각형, 여기 찍어도 삼각형, 다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무수히 많다야. 무수히 많다.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리기 좋게 이쁜 삼각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삼각형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요런 삼각형, 요런 삼각형도 있을 것 같잖아. 그지? 이거 삼각형, 이거 봐봐. 삼각형이 있고, 이 전체적으로 외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은 얘가 되는 게 맞아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 얘도 외접원이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우리가 한번 대충 그냥 한번 중심을 찍어보면 한 요 정도가 중심 아니니?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이 이렇게 삼각형 안쪽에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삼각형 바깥쪽에 중심이 있어. 그렇지? 이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이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다. 자, 마찬가지로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야.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전부 다 어때? 반지름이야.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맞죠? 맞아, 틀려. 분필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요. 분필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대.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어때?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각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각이 되겠지만, 이 각도도 같을 것이고, 이게 두 개의 각도도 같을 것이고, 당연히 이 각도와 이 각도도 같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삼각형 중에 아주 특이한 삼각형 하나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주 특이한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려볼 거야. 자, 여기하고 여기쯤 이렇게 할게. 이게 왜 특이하냐면은, 얘를 쭉 그었을 때 중심을 지나게끔 만들었어.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녀석, 이런 삼각형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만들 수 있잖아. 이 삼각형 맞잖아요. 삼각형 아니지 않잖아요.
맞지? 삼각형 맞아. 삼각형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삼각형. 그러니까 이런 녀석을 만들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봐봐. 이 길이랑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해야겠지?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질 거야. 그렇죠? 이 길이랑 이렇게 같아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각도가 몇 도가 될까? 여기 각도가 몇 도가 될까? 자, 이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한번 해볼만 하거든? 한번 해볼만 해.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를 내가 X라고 두고, 여기를 Y라고 두면은, 얘는 180도 빼기 Y 나누기 2지. 얘도 마찬가지로 180도 빼기 Y 나누기 2일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도가 되겠어? 180도 빼기 X를 2분의 1 곱한 거하고, 얘는 180도 빼기 X를 2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각도가 어떤 각도가 되냐면 직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조금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삼각형하고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하니? 이 중심이 어떤 그 삼각형의 변의 중심을 지나는 이 녀석하고 그리고 이 외심 자체가 어디 있어? 요 삼각형의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우리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자,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71페이지 개념 2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념 2야. 외심의 위치. 자, 외심의 위치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첫 번째, 예각삼각형은 자, 예각삼각형은 이런 삼각형이지. 예각삼각형, 이런 삼각형이야. 뭐야, 지금 내심이 어디에 있니? 외심이 어디에 있니? 삼각형의 내부에 있습니다. 삼각형의 내부. 두 번째,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있어? 지금 봐봐. 직각삼각형 예자. 내가 이거 계산, 너희들 한번 해봐, 나중에. 이게 직각이 나오면은, 이 빗변에, 얘를 우리가 직각이면 이 직각의 대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빗변이라고 하잖아. 그지? 빗변의 중심이야. 봐봐.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름일 테니까 이것을 반으로 딱 나눈 게 뭐냐면 반지름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정확히 이 빗변이란 녀석의 중점. 빗변의 중점. 외워.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점이 뭐가 되냐면 외심이 됩니다.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 돼.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심이 돼. 자, 여러분들 요거 외워야 돼. 너무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직각삼각형 나오면서 갑자기 그냥 빗변 중심에다가 이상한 수치를 하나 딱 줄 때가 있어. 아,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 이거 내가 지금 미리 한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줄게. 어떤 삼각형이냐면 가끔씩 이렇게 나와. 가끔씩 여러분들 있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직각한 다음에 여기 중점에다가 이렇게 서도 줄 때가 있어. 자, 얘가 같대. 그럼 얘는 뭐야? 빗변의 중심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외심이잖아. 외심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걸 파악해야 돼. 외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게 외심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세 개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문제풀이에서는 되게 중요할 겁니다. 기억해. 이거 여기서도 문제 나올 거야. 분명히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있잖아. 이렇게만 나오면 여러분들 다 풀어. 근데 문제를 어떻게 내주냐면 이렇게 내.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줄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얘가 빗변의 중심이니까 외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질 못한다는 거야. 도형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건 거야.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그것이 실제 시험 문제에서 도형을 봤을 때 그것이 떠오르고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 그게 너희들 지식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저런 거 알고만 있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야. 시험 문제를 풀면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잘 나오는 것들 내가 항상 이렇게 야, 나 고등학교 수능까지 가르치잖아. 그때까지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것들이 항상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끝까지 너희들 수학 시험 대학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르치는 거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해. 이거 진짜 자주 나옵니다.
빗변의 중심은 외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잖아. 그지?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둔각 삼각형. 이런 둔각 삼각형은 삼각형의 외부에 있습니다. 봐봐, 얘는 지금 봐봐, 삼각형 안쪽에 외심이 존재하고요. 이 직각 삼각형은 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에 외심이 존재하고, 이렇게 둔각 삼각형, 가장 큰 각이 90도보다 큰 둔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형의 외부에 외심이 존재하게 된다. 알겠죠? 72페이지에 있는 이제 외심의 성질, 외심은 여기는 뭐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심의 성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앞으로 있잖아. 이 외접원 이제 외심, 그리고 내접원 내심, 요거에 대해서 지금 배우게 되는데, 이 내접원과 외접원, 이 외심 내심의 성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원의 성질에서 나오는 거야. 원의 성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의 성질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거.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 원 위에 있는 점 2개만 찍으면 당연히 어떤 녀석이 나온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 뭐?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성질들은 거의 대부분 이등변 삼각형과 관련된 성질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얘를 외심이라고 치고, 얘도 외심이라고 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각도를 내가 X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각도도 당연히 X가 되겠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여기를 내가 Y라고 두면은 여기도 Y가 될 것이고요. 여기를 내가 Z라고 두면은 당연히 여기도 Z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2X 더하기 2Y 더하기 2Z를 하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180도가 된다는 거야. 얘가 180도가 돼. 그지? 당연히 이걸 전체를 2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가 몇 도가 되냐면은 90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0도가 돼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있는 각도 하나, 여기에 있는 각도 하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도 하나, 요로 하나씩만 더하면 당연히 우리는 뭐가 된다? 90도가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같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이게 뭐냐면 삼각형 외심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 개념 3, 1번이 이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삼각형 외심의 응용 두 번째는 각도에 대한 얘기거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녀석이면 중학교 3학년 때 가면 원주각이라는 걸로 다시 배워요. 지금 이제 원주각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내심으로 배우게 될 거야. 자, 일단은 여기 전체, 여기 맨 위에 있는 각도를, 내가 한번 A라고 둬볼게. 이 A라고 뒀을 때, 얘가 마주보고 있는 요각은 몇 도일까? 이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건 암기를 하세요. 얘는 2A예요. 자,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 내심도 배우겠지만, 내심에서는 이게 각도가 조금 복잡해. 90 더하기 2분의 1 A,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아니, 외심일 때하고 내심일 때 요 사이 이 중심각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을 때 이 중심각을 구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데, 절대로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야. 어려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심일 때랑 외심일 때를 여러분들이 항상 면밀하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조금 단순하게 그냥 좀 이렇게 증명을 하고 갈게. 얘를 있잖아, 이렇게 딱 왔을 때 요 선을 끝까지 한번 딱 내볼게. 끝까지 이렇게 딱 내려올게. 그럼 봐봐,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하고 같잖아. 그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밑각하고 이 밑각이 같아. 그러면 요 각은 몇이냐면은 얘랑 얘를 더한 거잖아. 그지? 그럼 동그라미가 2개 있는 거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 각도를 내가 그냥 X라고 하고, 이 각도도 내가 X,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그지? 외곽이지?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한 게 여기가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X 2개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뭐야? X 더하기 동그라미고, 얘는 동그라미나 X가 2개씩 있는 거니까 당연히 2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얘가 A라고 하면 얘가 2A가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건 있잖아, 나중에 중3 때 가면은 원주각이라는 녀석으로 다시 배우게 될 거야.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중3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진 않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건 원주각이니까 무조건 2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걸 관련해 가지고 있잖아 외심 성질 해가지고는 내가 그냥 장담을 할게요.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에서 내심 외심의 각도 나오는 것은 무조건 2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제일 빈출되는 문제야. 여기 이 문제들이. 내심과 외심에서 여러분들한테 준 다음에 각도 구하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꽤나 많이 나오게 될 거고 나중에 이 과정이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학기 중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관련한 문제들 엄청나게 많이 풀어보게 될 거야. 아시겠죠? 이제 이런 삼각형 외심의 응용까지 여러분들 했고 여기서 내가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 좀 너희들 좀 어려워할 만한 걸로 해가지고 7번 7번, 9번, 10번 이렇게 세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지금 여기서 이 72페이지에 있는 7번, 9번, 10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7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쉽게 가자는 거야. 어렵게 가지 말자는 거야. 쉽게 가자는 거야.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자 도형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니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 안에다가 다 표현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성질이라든가 저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써놔가지고 시작을 하라고. 그럼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외심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 당연히 뭐야?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32도라는 거. 2개 더하면은 64도가 될 테니까 얘의 각도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 더해가지고 360도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x값을 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거야.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90도. 여러분들 이걸 못 푼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풀 수 있어. 다 풀이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좋겠어? 여기로 쭉 했을 때 얘도 34도고 얘가 또 19도잖아. 그지? 19도니까 당연히 이거 2개 더해가지고 2배. 이렇게 되겠지, 바로. 그렇죠? 그리고 요 각도도 우리가 하나를 가는 게 어때? 여러 가지 방법들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당연히 19랑 34 더한 게 여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53 이렇게 되나? 53이고 53의 2배가 되는 거야. 당연히 106도가 되겠지. 그럼 이런 방법도 있어. 19 더하기 34 더하기 이 각도 하면은 몇 도가 돼?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90도야. 얘랑 얘 더하면 90도야. 그렇잖아. 이 삼각형의 밑각, 이 삼각형의 밑각, 이 삼각형의 밑각 하나씩을 더하면 90도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34 더하기 19 더하기 우리가 여기를 뭐 알파라고 둔다면 알파 얘가 90도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도도 쉽게 구해볼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죠? 자, 다음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제일 빠른 방법이 될까? 요거 구하래, 요거. 그러면서 선생님 53도고요? 53도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요 녀석은 몇 도가 됩니까? 이 녀석 몇 도야 이거? 외심이잖아. 야 봐봐. 이 변의 수직이등분선, 이 변의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될 거니까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외심이잖아. 그치? 당연히 외심이에요, 외심. 그러니까 얘의 2배란 말이야.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러면은 얘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은 당연히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당연히 그냥 53도겠죠, 답은. 당연히 그냥 답이 53도가 나.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자 얘를 내가 x라고 하고 얘를 한번 y라고 한번 둔다면 얘를 x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둔다면 이 녀석 값은 몇이 되겠어? 얘 더하기 얘 하면은 뭐야? 또 90도겠죠? 얘 더하기 얘 하면 90도인데 얘랑 얘 더한 게 53도야. 그렇지? 얘랑 얘 더하면 53도. 이렇게 했을 때 얘가 x고 얘가 y니까. 그지? x랑 y를 더하면 얘가 53도야. 그럼 53도에 90에서 53도를 빼면은 그지? 37도잖아. 그럼 얘가 37도거든. 그지? 37도하고 얘 더하면 몇이 돼야 돼? 또 90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얘가 90도니까. 그지?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 요 그림을 생각보다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문제를 풀 때는 잘 안 쓰게 되는 공식이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 자체를 좀 활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문제를 풀이하는 데는 되게 수월하게 가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랑 얘 더하면 우리가 90도라는 거 바로 그냥 캐치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고, 얘랑 얘 더한 게 이 각도구나 라는 걸 계산하면은 이 각도 같은 경우 그냥 우습게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73페이지에 있는 거지만 내심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심. 자, 이제 삼각형의 내심 얘기를 할 거야. 내심은 뭐냐면 아까는 외심이었잖아. 외심. 그러니까 바깥쪽. 삼각형의 바깥쪽에 있는 꼭지점들을 연결한 이런 녀석들이 이제 하나의 원을 이룰 때 우리는 이것을 외접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얘기를 했어. 내심은 뭐냐면은 내접원이야. 내접원. 안쪽에 딱딱딱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게 아니라 어디가 있지? 변까지의 거리. 이 변까지의 거리가 같은 이런 삼각형, 이런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접원이라고 그러고, 이 내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내심이라고 한다 이 얘기야. 여러분들 결국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심이나 외심 이런 것들은 결국 어디서 뭐가 나온다? 이 성질이 나온다? 원에 대한 성질로 나오게 될 거야. 원에 대한 성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것도 외우고 있읍시다. 자, 첫 번째 작도. 이게 가장 중요해. 작도랑 성질. 작도는 뭐냐? 꼭지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거 무조건 그냥 이대로 외우라고 그랬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외워. 자, 그리고 봅시다.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뭐야? 여기 꼭지점이 있잖아. 꼭지점에 지금 각 하나가 존재하고 있죠? 얘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누는 거야. 두 개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크기로 쭉 나눠가지고 선을 그어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크기로 선을 쭉 나눠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크기로 선을 쭉 나눠보면 얘가 항상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 한 점에서 만나면 얘를 우리는 뭐라면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심. 그러면 작도는 어떻게? 각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강형이 같다. 이 녀석이 가장 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이거는 원의 성질을 간다고 했어. 원, 특징.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자, 뭐라고 그랬어? 원의 성질이라고 그랬잖아. 원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 그럼 뭐야? 이 중심에서부터, 자, 변까지의 거리. 만나는 변까지 만나는 거잖아. 이렇게 만날 거잖아. 이렇게. 그지? 여기서도 만나잖아. 여기서도 이렇게 만나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면은 이 만나는 점까지는 원 위에 있는 특정한 하나의 점들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가죠? 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전부 다 직각으로 만날 것이다. 접선이잖아. 원의 접선이기 때문에 직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얘는 결국은 뭐냐면은, 얘는 결국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자, 저 녀석들이 변회까지의 거리의 길이가 같다.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한번 R이라고 한번 더 본다고 한다면은, 자, 요 녀석. 이 삼각형의 높이가 R이 되는 거죠. 이 삼각형의 높이가 R이 되는 거죠.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도 R이 됩니다. 그지? 일단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될 거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기 내접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문제를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그럼 여러분들 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자,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X, 얘를 Y라고 하고, 얘를 Y, 얘를 Z라고 하고, 얘를 Z. 이렇게 뒀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 플러스 Z, 얘가 90도가 되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까 외심과는 조금 그 위치가 다르죠. 여러분들 이거는 똑같은데, 이 공식 자체는 똑같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때 외심하고는 조금 위치가 다르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 아까는 외심이니까 뭐야? 얘랑 얘 더해도 가능했지만 그게 안 된다고.
내심에서는 각각에서 하나씩을 갖고 와야지 90도가 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 조금 차이점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지금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73페이지 그 3번에 이제 3번 이 내용은 거기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거기다 내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자, 이거는 그냥 내가 써주는 문구 자체를 거기다 써놓고 그냥 암기를 하세요. 정삼각형. 자, 내심, 외심, 무게중심 같다. 무게중심도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어디지? 좀 이따 배울 거야. 그 삼각형의 닮음 가가지고 아마 다시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 정삼각형은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다 동일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을 그리면은 내심 딱 찍으면 그게 외심이기도 하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외심, 내심,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하고. 자,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등변 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한 직선 위에 있다. 한 직선 위에 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이 한 직선은, 그리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그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야. 이게 나중에 있잖아. 수능에서도 나왔었던 문제야, 이거. 정삼각형 줘놓고 나서 외심 같은 내용을 줘버린 거야. 근데 그게 외심이기고 무게중심이기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거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으로 풀어버리면 되게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 이게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본적인 어떤 상식 같은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여기 있는 성질들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삼각형 내심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심처럼 여기도 그냥 내심의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계속 얘기하지만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아. 다시 여기를 내가 X라고 하면은 얘도 X야. 왜냐면 내심은 작도 자체가 이게 그냥 정이기 때문에 그래. 얘가 Y라면 얘도 Y가 될 것이고, 얘가 Z면 당연히 얘도 Z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자, 2X 더하기 2Y 더하기 2Z는 당연히 180도가 될 것이고, 당연히 2로 나눠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도 90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까처럼 봐봐. 요 각도를 A라고 뒀을 때 이 각도는 몇이 될 것이냐. 내심은 보통 우리가 I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심은 O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험 볼 때도 바로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 시험 그림에다가 I, O 이렇게 적어두면은 I는 내심, O는 외심 이렇게 그냥 바로 좀 캐치를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는데 훨씬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자, 내심 우리가 I라고 했을 때 요 각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뭐냐면은 요 위에 있는 각도에 자, 90 더하기 2분의 1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자, 180도에서 이 Z를 뺀 게 뭐야? 2X 더하기 2Y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를 180도로 봤을 때 X, Y를 뺀 각도거든?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여러분들 이게 90도 더하기 2분의 1 A. 요런 각도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외심은 뭐였어? 외심은. 얘가 A면 얘가 2A였거든? 그러니까 외심과 내심 할 때 여러분들 이거 되게 헷갈려요. 많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헷갈려 하니까 이거 공식 자체로 외우는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냥 그대로 써야 돼.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바로바로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그거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건데 요 녀석이야 지금. 자,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으로 그렸을 때, 자, 봐봐. 요 삼각형하고, 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어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직각삼각형의 합동에서 자, 직각 있고요. 빗변이 일치하고요. 나머지 각 하나가 같죠. 그렇죠? RH, A 합동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항상.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지? 요거 되게 중요하게 나중에는 사용이 될 거야. 이게 있잖아. 외심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아도 나중에 여기서부터 그은 접선의 길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사용이 될 테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거기 삼각형 내심의 응용 거기다가는 별표를 5개쯤 쳐두세요.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가는 순간까지 내심과 관련해가지고는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될 공식입니다. 가장 많이. 지금 당장 여기서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어디서 갑자기 뻥 하고 등장하냐면 고등학교 미적분 가가지고 갑자기 뻥 하고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전에도 여러분들 많이 나와. 이 내용 자체가. 이 삼각형의 내심의 응용 두 번째,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 자, 우리 이 전체 삼각형의 면적에 대한 내용이야. 이 전체 삼각형을 우리가 면적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삼각형은, 자, 이 삼각형, 이쪽에 있는 삼각형,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삼각형, 그리고 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 3개의 합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 않겠어? 이거 전체의 넓이는? 이 전체 넓이를 얘 더하기 얘 이렇게 나눠도 우리가 상관이 없잖아. 그지? 문제 없죠? 그지? 그러면은 봐봐. 이 전체의 넓이를 내가 한번 S라고 한번 더 볼게. 이 전체의 넓이를 S라고 두면은 얘는 우리가 자,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고. 자, 여기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의 길이를 내가 B라고 한 다음에 여기의 길이를 내가 한번 C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높이는 뭐야? 내저번의 반지름 R이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는 내저번의 반지름 R, 얘가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 내저번의 반지름 R, 요게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써볼게. 요 녀석의 넓이는 몇이야? A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R 나누기 2. 그러니까 얘는 자, 2분의 1 AR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요 밑에 있는 삼각형 같은 경우는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하면은 자, 2분의 1 BR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자, 세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밑변 C 높이 R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BC CR 자, CR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자,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내심에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이 면적, 이 전체의 면적을, 이 전체 크기의 면적을 길이와 세 변의 길이와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가지고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냥 나오고 여러분들 그냥 이걸 외워서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그냥 외워가지고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여기서보다도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될 거야.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이 내용 자체는 내가 말했지, 별표 5개야 이거는.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뭐 시험 문제 뭐 얘기 나올 때 이걸 막 쓰고 있을 거야. 너희들이 나중에 나랑 고등학교까지 계속 배우게 된다면 난 이걸 계속 쓰게 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내가 말했을 때 모르면은 저 터져야죠. 저 터져야 돼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 좀 잘 나오는 문제들 몇 개 내가 얘기만 해주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건데, 일단은 뭐냐면은 자, 75페이지로 가봅시다. 75페이지. 75페이지에 5번하고 6번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5번하고 6번 지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자, 봅시다. 자, 5번하고 6번 이거는 되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건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뭐냐면 자, 이게 지금 내심이잖아. 내심. 그럼 내심은 뭐야?
작도법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 밑변하고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같이 붙어 있거든. 그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우리 한번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려보자.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쭉 이렇게 그었을 때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은 거라고. 그런데 우리 평행이잖아, 평행. 평행인데 각도가 나와서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해야 될 거 엇각, 동의각.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 그럼 이 녀석의 엇각, 예. 이 녀석의 엇각, 예. 그렇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는 겁니까? 요 각하고 요 각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랑 당연히 요 길이가 같아지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이 뭐가 되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각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하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는 바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13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동으로 이거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니까 여러분들 내심 나오고 평행선 나왔다 100%예요. 100% 이거야. 자, 6번 같은 거 봅시다. 6번에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거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얘는 외심이고 얘는 내심이야. 그러니까 얘를 내가 A라고 뒀을 때, 이 각도를 A라고 뒀을 때 126은 뭐야? 90 더하기 2분의 1 A를 하면 126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 A를 하면은 얘가 몇이 나오니까 90 빼면 36이 되겠죠? 36이 나오고, 자, A가 우리가 7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는 뭐야? 얘의 2배잖아. 그렇지? 2배가 되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는 144. 답은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적인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문제를 풀어서 난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여기에 있는 개념을 철저하게 머릿속에 내재화를 시키고 암기를 해야 돼, 공식들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를 풀거나 나중에 문제풀이를 할 때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그걸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